두 분이서 오늘 그럼 어떤 사건을 해결하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범인의 정체부터 범행 수법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형사님들도 이렇게 지독한 사건은 처음이셨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초 밤 10시 30분경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 들어옵니다. 한 여성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더니 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엄마는 충격 때문인지 멍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혹시 좀 어떠셨나요? 발견 당시 아버지는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있었는데 이불에 피가 묻어 있었고요. 이불을 들춰보니까 바닥에도 피가 흥건했습니다. 강도가 목적인데 피해자와 이제 뭐 싸움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겨서 살해하게 되면 이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을 자기도 보기 싫으니까 덮어놓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네. 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 시신을 살펴보니까 머리에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상처가 있었는데 이마 정중앙에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흉기로 찔린 상처가 6군데나 확인됐습니다. 까지도 왜 여러 번이나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을까요? 강도가 아버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흉기를 막다가 생긴 방언이 발견됐고요. 온몸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양손도 넥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도 넥타이가 칭칭 감겨 있었고요. 야, 이거 뭐야. 저 정도로 폭행에 칼로 여러 번 찔렀다면 굳이 결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검 결과를 보니까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복부와 머리의 상처는 대부분 빗 맞아서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제압은 이미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살인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버지 죽음이 어딘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애초에 살인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딸은 그날 저녁 6시쯤에 귀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웬 남자가 움직이면 죽는다며 목에 칼을 들이댔다고 합니다. 갑자기? 와, 칼을 갑자기 들이댔다고요? 그리고 바로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고 했고요. 근데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얼굴에 수건을 덮여 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손발도 꽁꽁 묶여 있었고요. 그런데 엄마의 상태를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상태? 왜 엄마한테 뭐 엄마가 미동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그 순간 엄마가 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곧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손발에 테이프를 칭칭 감더니 양말로 재갈을 물렸다고 했고요. 추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강도가 자신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씌우더니 돈이 어딨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주방 쪽에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방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요.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도망을 간 건가 싶었는데 침대 쪽에서 누군가의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씌어진 담요를 확 벗겼다고 해요. 그럼 범인이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누구였대요? 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깨어보니 조용해서 강도가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일단 양손을 힘껏 당겨서 결박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었는데 엄마 역시 생각지도 못한 걸 본 거죠. 눈앞에 결박당한 채 담요를 덮어 쓰고 있는 딸을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급히 딸을 풀어주고 남편이 무사한지 확인하려고 안방으로 갔는데
그때 참변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사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범인이 한 명이고요. 혼자서 가족 셋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각각 다른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시간차를 두고 한 명씩 공격했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보통 프로파일링을 할 때 사건이 지금 여러 개가 복합되면 그중에 가장 목표로 했던 범죄가 무엇이냐를 먼저 분석을 해서 수사 방향을 설정을 하게 이들 돼요. 얘기로는 딱히 주변에 원한 살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른의 나이에도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을 만큼 성실한 분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딸이 강도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강도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내가 전남 보성에서 왔는데 니네 아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서 복수하려고 왔거든? 내가 이 집을 찾는데 4개월이나 걸렸어. 알부자라고 소문났더라. 근데 금부치가 하나도 없네. 니네 엄마 죽이고 나랑 같이 살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맞아서.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전남 보성에서 왔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지어낸 말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강도의 범행 동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복수도 있고 뭐 금품강치도 있고 딸까지 노렸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애초에 강도가 왜 왔을까? 아버지를 향한 복수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범행의 동기를 그걸로 부각시켜가지고 원한 관계로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딸이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에 와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범행은 원한 때문에 이루어진 거야 라는 진술을 자기 입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원한 관계로 보이게끔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를 죽인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닌 다른 게 또 있다는 얘기네요. 또 엄마가 깨어났잖아요. 네. 엄마가 그 범인에 대해 뭘 보거나 들은 얘기 없는 건가요? 엄마는 딱히 범인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강도가 위협을 했고 손발을 넥타이로 묶더니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분은 집에 안 계셨나 보네요?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남편 비명소리가 들렸고 뭐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강도가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돈이 어딨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지만 설마 죽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진술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아내를 결박한 넥타이는 남편 것이었습니다. 안방 장롱에 있었고요. 남편이 쓰던 넥타이가 그러면 그게 좀 이상한데요? 그게 왜 이상하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를 먼저 제압하고 안방에 아빠가 자고 있는 거 나중에 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넥타이가 원래 안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엄마 결박을 어떻게 결박을 했느냐. 어떻게 했냐고.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강도가 침입한 후에 아내를 위협하고 제압하기까지 그 중간의 사이가 지금 비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넥타이는 뭐 안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방에서 꺼내왔을 때 안방에 이미 또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아내한테 강도가 작은 방까지 어떻게 끌고 갔냐 물었더니 자신을 안아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범인이 설사 이렇게 안고 갔다고 해도 자신을 들고 갔다거나 들쳐 업었거나 뭐 메고 갔다거나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아서 갔다 이 말이 조금 수상하게 들렸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네. 보통 범인들은 끌고 가지 않나요? 끌고 가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을 안 당해서 지금은 100% 알 수 없겠지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끔찍한 일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억이 조금 잘못돼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술만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양손을 힘껏 당겨서 결박을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슬쩍 손목을 봤는데 상흔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수상하다고 이거 했지만 말이 안 돼. 무턱대고 의심할 수는 없어서 일단 범인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강도의 DNA가 옷에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옷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한테 화를 버럭 내시는 겁니다. 화를 어? 내요? 왜 화를 내? 아니 자기를 해친 사람들을 지금 잡아주겠다고 하는 도와주신 형님들의 분들한테 화를 내는 거는 협조를 못 걸 망정 네. 무슨 왜 화를 내? 왜 이렇게 오래 조사하냐며 그만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옷을 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수사팀 입장에서는 간혹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큰 피해를 당하면 가족들이 공황 상태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황 생각이 상태가 많이 드는 경우도 그런 있을 수 있다는 경우도 거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심쩍은 아내를 주시함과 동시에 형사님은 강도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작은 방으로 끌려갔을 때 얼핏 그 강도의 인상착의를 봤다고 했습니다. 목숨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순간 봤다고요? 네. 당시에는 복면을 하고 있어서 얼굴은 정확히 못 봤고요. 그 어두운 티셔츠를 입고 덩치가 큰 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 총각을 다투는 그 아주 아찔한 상황에서도 기억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해줬네요. 범행 당일 집 주변 CCTV를 모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9시경에 회색 상의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피해자 집에 있는 골목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큰 도로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걸 확인하고 남자가 타고 간 택시 기사님을 어렵게 찾아서 만났더니 부산역 근처에 내려줬다고 했습니다. 택시비는 현금으로 냈고요. 그 이후 CCTV를 계속 추적해서 이동하는 걸 쭉 따라가 봤는데 자꾸 택시를 갈아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뒤를 쫓아서 확인하는 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남자가 피해자 집 그 골목에서 나왔다면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집 주변 CCTV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건 당일 낮 3시쯤에 그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얼굴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고요. 저 남자가 나온 시간은 밤 9시라고 했는데 딸이 신고한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어요. 갭이. 그렇다. 그렇죠. 1시간 반 정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안 맞네. 저 남자가 범인이 아닐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안 맞는데. 강도가 도주한 시각을 딸이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가 빠져나가고 무서워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고가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저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요. 이 남자의 얼굴을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아내의 진술이 수상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하다가 통화 내역을 뽑아봤는데요. 아내가 통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 남자였습니다. 어? 야, 아는 사이라는 거야? 통화를 한 기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주민등록 사진과 CCTV 속 얼굴이 일치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였습니까? 지금부터 이 남자를 우리가 김 씨라고 부를게요. 네. 김 씨. 김 씨는 40대였고 한때 택시 운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아까 전에 그 사망한 그 남편분도 택시 운전하신다 그랬고 그 강도라는 사람은 내 아빠 때문에 잘렸다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같은 택시 운행하네요. 저희가 김 씨를 쫓고 있을 때 실제로 무직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한때 그 동네에 살던 이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지금은 다른 데 살고 있고요. 김 씨가 오래전에 이사를 갔더라고요. 일단 알던 사이니까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공범인 결정적인 정황을 찾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3주 전부터 아내가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날 급격히 통화량이 늘었다가 이틀 후에 갑자기 그 번호가 해지됐습니다. 그 번호의 명의자를 확인했더니 김 씨의 누나였던 겁니다. 누나? 그럼 김 씨가 아내가 알던 알고 사이였나요?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일면식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김 씨 누나 명의의 번호를 확인했더니 전화가 3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 씨 누나한테 확인했더니
그 해지된 번호는 동생이 잠깐만 쓰겠다고 해서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에 김 씨와 아내가 살인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는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수사팀은 일단 김 씨부터 긴급 체포합니다.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던가요? 네, 자기가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괴로웠다.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맨날 술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내와 같이 일을 꾸민 것도 그것도 다 맞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공범이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아내를 윤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김 씨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던 바로 그때 상복을 입은 윤 씨가 형사님 앞에 나타납니다. 상복을 입고요. 네. 윤 씨와 가족들이 사망한 남편의 발인을 하러 이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자꾸만 안절부절하더랍니다. 그래서 윤 씨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참 머뭇대다가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합니다. 동생이 자수를 권유해서 경찰서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럼 혹시 윤 씨는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를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니까 윤 씨가 입을 열었는데 김 씨와 짜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윤 씨가 거기 누워 있었잖아요, 작은 방에. 네. 딸한테 이 나쁜 놈이 몹쓸질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미동 없이 있었을 때 네.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어디까지 도대체? 계획을 했던 안 했던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윤 씨는요. 일단은 들어볼게요. 아직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김 씨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면 딸도 성추행을 해야 경찰한테 의심을 안 받는다. 딸이 몇 시에 귀가할지 직접 확인했고 김 씨에게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소수에 있겠지. 그것이 엄마가 얘기했다고요? 잠깐만, 엄마가 성추행을 하라고 한다고 한다는 건. 아 이거는 너무 충격이다. 그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는 기절했던 게 맞습니까? 다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 기절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닌 거네. 기절한 기절한 척을 한 척? 거죠, 딸 앞에서. 아니 도대체 그 이 윤 씨는 남편을 죽여야 될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윤 씨는 김 씨가 먼저 죽이자고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결혼을 하고 40년 동안 지독하게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휴지 한 장도 제대로 못 쓰게 하고 비누가 얼마나 달았는지 일일이 확인한 사람이었고요. 생활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돈 문제로 싸웠는데 김 씨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을 죽여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택시 운전을 착실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씨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그때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김 씨가 윤 씨에게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주면 남편을 죽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며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나 이 여자 뭐얘 윤 씨 뭔지 모르겠네. 저건 일단 윤 씨 주장인 거고 김 씨는 반대로 윤 씨가 시킨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서로, 막 서로. 서로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김 씨 말은 윤 씨가 자신의 남편이 들어둔 1억짜리 적금이 곧 만기되는데 그 전에 남편을 죽여주면 빚도 없애주고 남편 재산을 처분해서 사업 자금까지 대주겠다고 합니다. 혹시 김 씨가 잡히더라도 변호사 비용도 남은 식구들도 걱정하지 말라며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는데 스스로 입증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문자로 주고받던 뭐 카톡이라든지. 네, 그 둘이서 자주 만난 것까지는 파악을 했었는데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더 이상 확인된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네. 또 다른 살인 계획이 드러납니다. 조사하는 내내 둘 다 진짜 지독하다 싶었습니다.
김 씨 말에 따르면 윤 씨가 7개월 전부터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차로 치여서 죽여달라고 했고요. 김 씨가 거절하니까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택시 강도로 위장해서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택시 강도. 2번이나 윤 씨가 제안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이미 7개월 전부터. 네, 맞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2번이나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윤 씨 남편의 택시에 타서 자기는 부동산 업자인데 땅을 보러 가야 한다. 20만 원 드릴 테니 거제도로 가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멀리 나갔는데 막상 죽이려니까 무서워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빨리 남편을 죽여달라 계속 재촉해서 6월 말에 또 시도했는데 그때도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6월 때 2차례나 시도하고 실패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살인의 목적이 계속 있네요. 지금 실패했는데도 그쵸. 계속해서 지금 살인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김 씨 말은 사건 전날 밤에 윤 씨에게 전화가 와서 남편이랑 싸웠는데 더는 못 살겠다. 남편이 내일 쉬니까 당장 죽여달라고 했답니다. 남편을 죽이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면서 돈이 있는 위치도 미리 알려줬다고 했고요. 아니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 씨는 남편이 외출했다가 3시에 돌아온다는 윤 씨 연락을 받고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김 씨를 데리러 오더니 건물 2층으로 데려갔답니다. 거기가 빈집이었는데 김 씨에게 물과 바나나, 밥을 주고 3층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잠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배고플 때 먹으라고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기가 막힌 일은 이제 그 간식을 챙겨준 이후에 네.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2시간 후 아내가 조용히 2층으로 내려옵니다. 남편이 잠들었으니까 올라가자. 아내가 다 알려준 거네. 김 씨가 아내랑 같이 3층으로 올라갔더니 남편은 안방에서 자고 그래서 둔기로 남편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넥타이로 손발을 결박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김 씨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란 김 씨는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그 뒤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 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때 아내는 뭘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윤 씨는? 김 씨가 남편을 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방문을 잡고 있다가 남편이 쓰러지자 장롱에서 넥타이를 꺼내면 된다고 말해줬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김 씨가 아내 손발을 느슨하게 묶어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뒀다고 했고요. 화장실에 숨어서 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돈을 찾는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윤 씨가 미리 알려준 장소에 있던 현금 240만 원과 딸의 지갑에서 7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247만 원. 그래서 그 돈을 본인이 전부 술 먹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범인들의 자백은 받았지만 살인을 입증하려면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김 씨한테 범행 도구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듣고 저희도 아차 싶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담은 가방을 누나한테 주면서 바다에 던져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나는 별 생각 없이 버렸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한테 어디 버렸냐고 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바닥 한 곳을 다 가리키더라고요. 근데 정말 찾을 수 있을까 저희도 막막했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잠수부를 내려보냈습니다. 아, 진짜 저렇게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보입니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에 사용된 둔기입니다. 저기 그러면 며칠 만에 발견된 겁니까? 김 씨 누나가 버린 지 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망치가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누나가 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망치만 발견되고 나머지 것들은 떠내려가서 못 찾았습니다. 재판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은 강도 살인 및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정에서도 상대방이 먼저 살인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도했다고 판단해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 윤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똑같이 가담했다고 봐서 김 씨는 징역 25년, 윤 씨는 1심 그대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김 씨는 흥행이 오히려 낮아졌네요. 그쵸. 윤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자수한 게 참작이 된 건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2심 당시 윤 씨 나이가 70세였거든요. 징역 15년이 사실상 종신형이라서 1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